쭉 봤었을 때 Q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해서 감산이 풀린다는 시그널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요.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처져 있던 전공적 쪽들 제가 보기에는 쪽을 사셔야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와우. 네, 네.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났고, 네. 와, 그 전에 막 한 10% 이상 이렇게 폭락하는 것 같더니 다 회복한 다음에 또 한 10%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서 이제 반도체 뭐 살아있고 AI 테마 살아있고 주식시장 이대로 좋은 기운 받는 건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엔비디아가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요. 네, 한때는 테슬라 저희의 서학개미의 사랑은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를 제치고 또 이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더니 아,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쯤까지는 계속 테슬라보다는 이쪽 하다가 테슬라가 빠지니까 잠깐만 이거 좀 팔고 테슬라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서학 개미분들과 또 관심이 많고 또 저희 반도체 쪽이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또 분위기 변동성은 커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래도 끝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적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실적 매출 단계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 알던 숫자보다 계속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 지금 6이니까 2천억 달러죠. 네, 2천억 달러 넘겨서 한 2,200억 달러. 다음 가이던스가 2,4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쭉쭉 매출이 움직이는 단계를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와, 역시 지금 엔비디아다 그런 쪽에 대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이제 과거에 알고 있었던 EPS는 당연히 위쪽으로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분기 EPS가 순이익이 이제 5달러대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최소한 연간 20달러 이상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엔비디아가 솔직히 지금 작년부터 해서 무지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3배, 4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수준이 얼만큼이냐. 많이 오른 건 많이 오른 거고 그만큼의 성장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같이 따져봤을 때 올해 선행 PR, 그러니까 즉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700달러 전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더 좋아지거든요. PR 30배입니다. 아직도 싸다. 아닌가요? 미국 시장에서 성장하는 주가가 AI 중심입니다. 그게 PR 30배다. 웅달 선생님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싸다. 적어도 안 비싸다. 그럼 비슷한 쪽에서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지금 이번에 나왔었을 때 AI 칩 관련된 쪽은 91%인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가 AMD가 몇 프로 차지하고 그러는데 AMD 선행 P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8배입니다. 네. 그러면 싸죠. 시장 점유율 90몇 %짜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거에 따른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정도 주가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갖고 또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주는 속도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거고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차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AI 쪽에 대한 추세 거의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동안 약간 고민했던 시장의 방향타들이 다시 다 AI 쪽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흐름들 여전히 이상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좋은 엔비디아의 기운과 AI 테마의 기운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또 갈리기 시작하네요. 저희가 알고 있던 반도체의 가장 대표주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결과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아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속상하실 것 같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솔직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잘해요. HBM 관련된 쪽에서 처음에는 애써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도 비슷하게 지금 하이닉스에 뒤진 거에 대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막상 나오는 데이터는 그게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한 상반기부터 들어간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또 이제 슬쩍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의외로 하이닉스는 되게 조용합니다. 별로 기사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번에 반도체 학회가 3월달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뭘 보여줄 것이다, CXL 우리가 주도할 것이다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상 시장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또 당장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TSMC가 거의 시장 점유율 한 50%대 중반 거의 60%대 가까이 가고 있고 예전에 갖고 있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그래도 한 18%대 있다가 더 떨어집니다. 이제 한 13%대로 또 떨어지고 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던 글로벌 파운드리 SMIC 이런 쪽들이 오히려 더 좀 올라올 기세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그래?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인텔이 치고 나오잖아요. 미국 정부의 힘을 딱 힘입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가 보조를 했습니다. 2조 원 정도 가까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삼성전자 뭐해? 인텔마저도 파운드리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잘 못 되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돈 받아다가 인텔이 끌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텔이 시장 점유율을 2위짜리까지 넘보는 그러니까 TSMC 대안으로 인텔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위협감이 생기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좀 더 노력해서 지금 열심히 3나노는 당연히 수를 다 잡았고 2나노로 가면서 일본 업체 쪽으로 수주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은 건 좋습니다만 그 규모나 금액에 대해서 당연히 알려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주가 반응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파운드리 좀 더 잘 되고 그러면 솔직히 삼성전자 지금 주가에 파운드리 관련된 어떤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죠. 벌써 주가는 8만 원대까지 쭉 올라왔었던 게 맞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HBM 관련된 쪽에서 SK하이닉스가 HBM은 이제 강자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HBM이 저희가 얘기하듯이 그냥 메모리 쭉 쌓고 그냥 패키징해서 하게 되면은 쉬운 건 줄 알지만 쌓는 게 쉽습니까? 쉽고 거기다가 고정하고 그게 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 그 수율 잡는 게 만만치 않대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엔비디아랑 끈끈한 관계로 가고 있는 하이닉스는 저러고 있는데 저렇게 높은 가격대로 좀 프리미엄을 받아가고 있는데 벌써 올해 물량 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다 찼대요. 북트아웃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냥 쓱 흘려버려요. 북미 가서 또 패키징 공장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가겠죠. 이렇게 그때 크게 기사화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툭 하고 우리 열심히 하고 바빠 죽겠는데 뭔 기사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오히려 이게 많은데 보여주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렇게 바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메모리 반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 지금 반도체 지난달이 50%대 넘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반도체에는 한 34%대 수출 금액이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서 맹점 중에 하나가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반도체 디램 가격은 감산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중량이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P와 Q가 같이 곱한 금액이 수출 금액인데 이 P가 좋아서 살아난 거지 Q까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Q까지 따라오려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중국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중국이 살아나면서 이 Q까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P와 Q가 다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감산 풀릴 때가 됐어. 그러면은 감산 풀고 가격은 약간 살짝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Q가 살아나면서 금액이 좋아지거든요.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그럼 그때는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엔 그렇겠죠. 그러면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HBM 관련된 장비주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이런 쪽들이 지금 대세를 갖고 있고 거기다가 신고가 나온 종목들 다 그쪽에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테스트 이쪽 관련된 쪽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전공적 쪽은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런 중량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는 것들이 더 삼성전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던 전공정 쪽 이쪽도 살아나는 거 레거시 쪽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야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SK하이닉스는 따로 봐야 돼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HBM도 잘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좋아진다. SK하이닉스는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신고가난 종목에다가 뭐 거기다 이거 하게 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끝은 아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삼성전자가 좀 긴장을 좀 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예전에 알고 있던 뭐 초격차 뭐 이러면서 뭐 보여줬던 쪽들이 많이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 인수하고 예전 같았으면 벌써 딱 자리 잡고 또 제품 내놓기 시작하면서 뭔가 레벨업 딱딱딱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로봇 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부터 뭘 하겠다고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없어요. 평사진지. 그것도 조금 답답했고 게다가 또 M&A 한다고 뭐 대규모 M&A를 시도한다라고 해서 되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천천히 기다려봐라. 우리는 뭔가 보여줄 것이다. 기다려봐라. 이제는 뭐 기다려. 에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느꼈던 저희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강한 추진력, 그에 따른 추진력 보여주고 결과 나오고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좀 실망하지 않나. 그런데 원래 실망할 때가 바닥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언제까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그래도 예, 애증이 담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것 그러면 그런 거 됐고 메모리 어퍼만 계속 돌아섰는지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삼성전자 질문 드릴 때 뭐 전고점 96,000원 언제 넘을 것 같냐 이런 질문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게 9만 원 내려오고 8만 원 내려오고. 요즘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7만 원 지지해요? 어. 그건 지지를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 시간도 상당히 좀 지났잖아요. 그 고점 찍은 다음에 거의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저렇게 몇 배씩 날아가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고 그 큰 주식이 세계 4위, 3위인가 4위가 엔비디아잖아요. 그 큰 주식이 10%씩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왜 못 갈까? 반성해야죠. 네, 반성하는데 이제 만약에 때가 됐다. 그러면 아마 외국인들이 이번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었던 것처럼 집중 매수가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출 데이터들이 이제 쭉 봤었을 때 그 Q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해서 감산이 풀린다는 시그널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요. 그게 확인되면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고, 근데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처져 있던 전공정 쪽들, 전공정 장비 제가 보기에는 소재 쪽을 사셔야 됩니다. 반도체 레거시 공정에 있는 소재 쪽들 이게 드디어 오랜만에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삼성전자 동향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막 한 1월 초만 해도 막 2,800, 3,000까지 가능성을 좀 내다보고 막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누가요? 네, 전화 드리려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물 건너 간 건가? 네. 그러니까 이번 올해 네, 올해 막 연말 가면 2,800은 무난하다. 네. 2,900, 3,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변수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변수를 보게 되면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작년에 저희 웅달 책방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중요한 것보다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걸로 봤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벌써 연말까지 쭉 갔다가 다 빠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 한 달, 두 달이 안 되는 사이에 이 진폭 보게 되면 엄청 크거든요. 또 시장 색깔도 어떤 때는 저 PBR 갔다가 또 바뀌다 보니까 반도체 갔다가 뭐 요즘엔 또 이런 거 다 됐고 그럼 뭔 그게 매크로 뭐 중요하고 시장이 뭐가 중요하냐? 조선도체만 있으면 되지. 신성전자테크 막 이렇게 가는 것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약간 어떤 그런 쪽보다는 거의 종목을 더 챙기면서 변동성 커지는 쪽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계좌 이쪽이 시장에 좀 맞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시장 따라서 나도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조정 나올 때 또 살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게 보조를 맞춰간다는 게 무지 어려워졌다. 이게 변동성을 좀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는 연말에 의해서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또 막 대선도 있잖아요. 미국 대선. 대선 있고 저희는 당장 4월달에 총선 있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총선 전까지 밀어놨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뭐 전력 요금 올리는 것부터
거기다가 또 뭐 PF 정리하는 것부터 막 나올 거고 또 6월달 가게 되면 공매도 금지 했던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또 제대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는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될 건지 또 보니까 금융소득세 내년부터 당장 부과되는 스케줄입니다.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거든요. 폐지시키고 그때 여야 합의 있어서 또 세법 개정하고 같이 가야 되겠죠. 이런 쪽 같이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공매도 그대로 되죠.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또 금융소득세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또 세금 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고민이 많아지게 되겠죠.